네, 방금 소개받은 한국원자력연구원의 전병엽입니다. 오늘 제가 이제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저도 여기까지 오리라고 이 연구를 처음 시작했을 때 기대를 하지 않았던 연구입니다. 그래서 메이신이 무엇인가, 그리고 이 메이신을 이용해서 연구소 기업을 만드는 지금까지의 일련의 과정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메이신은 굉장히 특이한 천연물질 중에 하나입니다. 기본적으로 저희가 천연물을 다루는 연구를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굉장히 독특한 특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카피 연구가 안 되는 그런 물질을 찾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 메이신 같은 경우는 지구상에 딱 두 군데에서만 생산을 할 수가 있고, 또 합성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합성을 한 회사가 있긴 한데 그람당 한 3, 4억 한다고 하니까 일반 범용적으로 쓰기에는 거의 불가능하죠. 그러면 이 메이신이라는 것은 구조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런 우측 상단에 있는 거하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메이신을 함유하고 있는 천연 소스가 옥수수 수염하고 이제 저희들이 주로 사용하고 있는 센티페드 글라스라는 잔디에서만 이 메이신 성분이 나옵니다. 그런데 옥수수 수염은 광동에서 나온 옥수수 수염차 많이 들어보셨죠? 거기에 들어가는 원료예요. 일반 옥수수보다 메이신 함량이 굉장히 많은 그런 품종인데, 메이신은 기본적으로 옥수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그 데그레데이션이 잘 돼가지고 산업적으로 이용을 하기에는 굉장한 한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량으로 메이신이 포함된 추출물을 분리해내기가 상당히 경제적으로 어렵다, 이렇게 자체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센티페드 글라스는 말 그대로 잔디입니다. 그래서 잔디를 깎으면 얼마든지 뽑아낼 수 있고, 또 비료를 주면 더 잘 자라고. 근데 문제가 일반 잔디는 저희 밤나방 유충 왼편에 있는 이 밤나방 유충이 원래 잔디를 먹고 사는 유충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골프장에 가면 대한민국의 5월달, 7월달, 9월달 3번 정도에 이렇게 동그랗게 이렇게 파져 있는 모습이 보여요. 누런색으로. 그게 밤나방 유충이 메이신을 먹으면 그렇게 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밤나방 유충이 피딩 소스가 잔디인데, 이 밤나방 유충이 센티페드 글라스를 먹으면 거꾸로 죽어요. 그 죽는 이유가 뭔지는 아직까지도 정확히 안 밝혀져 있습니다. 그런데 저 연구를 그래도 처음 시작했고 물질을 개발한 사람이 미 농무섬의 닥터 순욱이라는 사람인데, 그분이 이제 제안을 하기로는 메이신 때문에 그럴 거다라는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메이신을 먹게 되면 그 밤나방 유충의 그 사람으로 말하면 위를 절단해서 보면 이렇게 찢어집니다. 천공이 생기거나 찢어져 가지고 밤나방 유충이 죽게 되는 그런 작용에 메이신이 관련이 돼 있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메이신은 이제 플라바논의 클래시피케이션에 이제 소속되어 있는 그런 천연물질이고요. 이 메이신의 화학 구조를 보시는 바와 같이 굉장히 특이합니다. 일반적으로는 1번 프라임 탄소하고 6번째 탄소의 결합이 대부분은 이제 이스 링크로 많이 되어 있죠. 근데 여기에는 CC 본드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CC 본드로 화학 구조를 가지는 것은 물리화학적으로 굉장히 안정한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뭐 많은 실험을 해봤지만, 이렇게 뭐 실온에다 뭐 아주 뭐 80도, 그 다음에 굉장히 강한 스트레스에 그 처리를 해도 이 백본, A, B, C, D, 그 다음에 그 옆에 있는 링까지 전혀 부서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그 산업적 활용도가 높다, 이렇게 자체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이제 각각의 유도체들을 전부 저희가 싱글 단일 물질로 분리해서 여러 가지 실험들을 많이 진행을 했습니다.
본 연구는 제가 연구소 입사해가지고 시작을 했으니까 거의 한 18년 동안 연구를 한 내용이고, 이 메이싱 관련 연구는 전 세계적으로 저희 연구소에서 거의 다 독점하다시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 메이신을 부를 때 월드 프리미엄 컴파운드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저희 나름대로. 왜 프리미엄 컴파운드냐? 이게 아까 설명드렸듯이 옥수수 수염하고 센티패드 글라스라는 잔디에서만 생산이 가능하다. 두 번째, 화학적 합성이 유도체들 같은 거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 다음에 메이신 관련 활용 연구가 저희 연구실 빼고는 전 세계적으로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특성 때문에 저희가 메이신 관련된 특허를 냈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전 세계에서 원천 특허가 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메이신을 연구를 하다 보면 좋은 점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제 천연물을 이제 많이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녹차의 주요 성분이 카테킨이죠. 그러면 카테킨이 되게 이제 뭐 항암 효과도 좋고 여러 가지 생리 활성이 좋단 말이죠. 그걸 가지고 연구를 막 해서 히트 상품을 만들어내면 대기업에서 바로 카피 제품을 만들어냅니다. 어디에서? 감나무 잎에서. 감나무 잎에도 카테킨이라는 성분이 엄청 많이 있어요. 이렇게 카피 연구가 천연물은 대단히 쉬워요. 그래서 기술 주기가 짧고 히트 상품이 내도 그게 멀리 못 갑니다. 근데 이 메이신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것을 원천적으로 저희가 보호를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저희 빼고 이 메이신을 구할 데도 없고, 누가 메이신을 넣었다고 해서 개발하면 바로 특허 권리에 또 이렇게 침해를 받게 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천 기술이 쉽고 카피 연구가 안 되고 이런 것이 또 글로벌 시장 개척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 시작을 할 때 이제 이게 독성이 있냐 없냐, 뭐 물론 독성이 없죠. 독성이 없다는 결과가 나왔고, 이게 이제 여러분들도 많이 하는 토탈 피놀릭 컴파운드하고 토탈 플라보노이드 함량입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저희가 천연물을 만지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스탠다드를 녹차로 많이 해요. 녹차가 그래도 단위 면적당 플라보노이드 함량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근데 이제 저희 이 표에서 보시면 토탈 피놀하고 토탈 플라보노이드 함량이 녹차보다 2배, 또 가깝게는 뭐 3배 가까이 나오는 거의 압도적인 그 토탈 피놀 플라보노이드 함량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런 것을 이제 놓고 보면 이 센티패드 글라스에 메이신이 함유된 추출물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클래스가 다른 어떤 천연물 추출물이다, 이렇게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이 화장품 관련된 연구를 하는 사람은 아닌데, 그냥 기본적으로 항산화, 미백, 주름개선 이런 거 기본적으로 이제 쭉 했었죠. 그렇게 뭐 좋은 결과도 아니에요, 사실은. 그런데 아까 앞 서두에서 말씀했던 여러 가지 그런 장점들 때문에 이제 저희가 2010년 전에 2억 1,500에 이제 기술 이전을 한번 한 적이 있는데, 그게 이제 라이센싱이 이제 거의 끝나갑니다. 그래서 이제 6월 달에 종료가 되면 제가 세운 이제 기업에 관련 특허를 이전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처음 시작을 한 연구는 비만 연구였어요. 비만 연구는 되게 단순하기 때문에 이렇게 지방세포에다가 스테이닝 딱 하면 붉은색이 푹 나옵니다. 왼쪽 상단에 있는 그림 같이. 근데 이게 결국에 저희가 잔디 추출물을 넣으면 이 지방이 싹 분해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걸 잘라가지고 쥐에다 먹인 다음에 잘라서 세포 실험을 해보면 이렇게 오른편 중간에 있는 이게 비처리군 같은 경우에는 지방세포가 큰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비만이 일어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비만 세포가 수가 많던가, 아니면 비만 세포의 사이즈가 크던가. 근데 이제 저희가 처리를 하게 되면 비만 세포의 사이즈가 굉장히 많이 줄어드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저희가 마우스에 피딩 실험을 하면 마우스의 몸무게가 굉장히 많이 줄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 비만 연구를 막 이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제 제가 아는 경상대 교수님이 이걸 하지 말고 당뇨 연구를 하라는 거예요, 당뇨. 왜 그러냐면 비만하고 이제 다이아빗이 이렇게 사촌지간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당뇨 연구를 시작을 합니다. 펀치력이 다르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여기에는 이렇게 이제 단순한 보기 좋은 이렇게 그림만 있지만 실제적인 실험은 어마어마하게 했습니다, 저희들이. 그래가지고 저쪽 왼편에 있는 쥐가 당뇨쥐 이렇게 뚱뚱하잖아요, 이쁘고. 저게 한 마리에 20만 원 정도 해요. 그러니까 저희는 이 실험을 하기 위해서 쥐값만 한 3억 정도 샀어요. 3억 원어치. 실험 아무것도 안 하고 쥐 사는 데만 한 3억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DBDB 마우스가 이제 완전히 유전학적으로 당뇨를 유발하는 쥐를 이제 저희가 대상으로 저희가 실험을 한 거죠. 그래서 오른편에 있는 블러드 글루코스 레벨을 보면 저희가 피딩을 계속 하면 주황색이 이렇게 쭉 내려옵니다. 주황색이 쭉 내려와서 화살표에 있는 부분에서 피딩을 스탑하면 다시 주황색이 쭉 올라가요. 그래서 이런 이제 결과를 확인을 해서 그러면은 서두에 말했던 여러 가지 단일 물질이 있는데 어떤 단일 물질이 가장 효과적이냐? 디람노실 메이신 구조에 람노스가 뎁사이드 본드로 붙어 있는 거기가 람노스가 떼어진 그 디람노실 메이신이 당뇨에 가장 효과가 좋다. 이런 결과를 얻었고, 이제 이게 이제 저희들이 여기에서 저희가 많은 연구를 해가지고 이제 모식도를 만들어 놓은 그림이에요. 근데 여기에 나와 있는 피파 감마라든지 RXR이라든지 이런 모든 연구를 유전학적으로 저희가 완벽하게 다 끝내서 메커니즘을 밝혔습니다. 그러면 메이신을 마우스에 투여를 했을 때 왜 블러드 글루코스 레벨이 내려가느냐 그 이유를 밝혀야 되잖아요, 저희가.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 오른편에 있는 연두색 글루트4라는 트랜스포터 프로테인이 있어요. 이 트랜스포터 프로테인이 이제 당을 이렇게 혈관에 흐르는 당을 잡아서 근육세포하고 지방세포로 보내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근데 메이신 처리를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유전학적인 이벤트가 일어나서 결국에는 글루트4의 트랜스포터가 만해지고 활성이 되면서 혈액에 흐르는 당을 잡아가지고 근육세포하고 지방세포로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왼편에 보면 이렇게 근육세포에 이렇게 형광색으로 많이 띄고 있는 게 이제 당이죠. 이 당이 많이 이제 들어와 있다 이런 것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제일 코너에 있는 게 이제 형광색이 거의 안 나기 때문에 이제 별로 당이 없다가 이제 근육세포에서 혈액에 있는 당을 끌어오면 이렇게 형광색을 띠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 연구를 해가지고 그러면 이 메이신, 디람노실 메이신이 가장 중요한 피파 감마의 어느 부분에 결합을 해서 글루트4의 활성을 시키느냐. 이 피파 감마는 뭐 동물 하시는 분은 뭐 굉장히 잘 아는 거죠. 기본적으로 한 1000여 가지의 생명 활성을 보이는 그런 겁니다. 근데 일반적으로는 다 알려져 있어요. 피파 감마가 워낙 연구가 많이 돼 있어가지고 이게 라이간드 사이트라고 해서 이게 바인딩 사이트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편에 이게 동그라미 서클로 레드 스쿨로 돼 있는 데가 일반적으로 결합이 잘 되는 그런 거예요. 근데 저희 디람노실 메이신은 저희가 시뮬레이션 해가지고 다이나믹 모델을 돌려보니까 기존에 알려져 있는 부분이 아니고 알려져 있지 않은 부분에 결합되어 있는 걸로 지금 현재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일반적으로는 알려진 부위에 결합이 되면 좋을까? 옛날에는 그랬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당뇨 연구를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되면 피파 감마의 활성이 급격하게 떨어지면서 피파 감마가 수백 가지의 거의 1000가지에 이르는 생리활성에 작용하는 놈인데 그것들이 전부 다 망가져 버리는 역효과가 납니다. 사이드 이펙트가. 그래서 요즘에 다국적 기업에서는 이 피파 감마의 액티브 사이트를 공격을 하는 게 아니고 액티브 사이트가 아닌 부분에 피파 감마를 조절할 수 있는
바인딩 사이트를 찾는 것을 주 타겟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메이신이 상당히 괜찮은 물질이다,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이제 그래서 이 연구를 완벽히 끝내고 제가 지금 빅페이퍼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 연구를 치매로 연관을 시켜요. 왜 치매냐? 요즘에 이제 많은 연구들이 조금씩 나오는 게 치매, 원래 비만하고 당뇨가 사촌지간인데 당뇨하고 치매가 사촌지간이라는 연구 보고들이 조금씩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치매 연구를 이제 시작을 했는데 실제적으로는 이것을 뭐 저희가 직접 한 게 아니고 경상대 수의대에 저하고 동문수학한 친구하고 이제 그 셀라인을 전부 가지고 있어서 그쪽에서 수행을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아직까지도 그 알츠하이머의 그 원인 이런 걸 잘 모릅니다. 근데 가장 널리 알려져 있는 것은 아마도 신경세포 근처에 아밀로베타 프로테인이 집적이 돼서 신경교란이 일어나서 알츠하이머가 생긴다라고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죠. 그러면은 이 아밀로이드 베타는 세포 밖에서 한번 자르고 세포 안에서 한번 잘랍니다. 그래서 세포 안에서 자르는 게 이제 감마 람다 시크리테이스고 밖에서 자르는 게 이제 베라 시크리테이스예요. 근데 이제 이게 잘랐을 때 자른다고 무조건 다 뉴로톡식이 있는 게 아니고 이게 140, 142, 아니 1-42 플래그먼트가 42개짜리, 40개짜리 이 두 개만 현재 독성이 있는 걸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게 42개짜리가 잘려가지고 자기들끼리 붙어서 신경세포 부분에 집적이 되면서 알츠하이머가 일어난다. 뭐 이런 이론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쭉 결판 내려보고 실험을 해보면 메이신이 아무래도 베타 세크리테이스 이니비션이 굉장히 높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왼편 그림에서 오른쪽에서는 상단에 있는 아밀로이드 베타 42 프래그먼트가 오른쪽에서는 거의 생성이 안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효소 활성도 저해를 하고 그러면 그런 어떤 메커니즘에 의해서 뉴로톡식한 아밀로이드 베타 42가 생성이 잘 안 된다. 그래서 치매 효과가 좋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실험을 했죠. 처음에 왼편에 있는 게 신경세포예요. 신경세포에 저희가 글루타메이트를 처리를 하면 신경세포가 다 죽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스마트한 주부라고 하면은 이제 아이들이 어렸을 때 이제 마트에 가서 이렇게 성분표를, 인그레디언트 성분표를 쭉 봐요. 그러면 거기에 글루타믹 엑시드, 글루타메이트 막 이런 게 써져 있으면 잘 안 사요. 생물학을 공부하시면. 그 이유가 뭐냐면 글루타메이트가 기본적으로 글루탐산이잖아요. 글루탐산이 뉴로톡식에 굉장히 큰 관여를 한다. 물론 시중에 돌아다니는 함량은 매우 낮지만. 근데 이제 저희가 실험적으로 글루타메이트를 처리를 하면 저렇게 신경세포가 다 죽어버려요. 가운데 있는 것 같이. 근데 저희가 거기에 메이신 추출물을 집어넣으면 굉장히 생생하게 신경세포가 살아있는 것을 저희가 사진으로 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밑에 있는 쥐를 삽니다. 샘프 A. 이 샘프 A 쥐는 더 비싸요. 이것은 한 마리에 50만 원이에요. 한 마리에 50만 원이고, 얘가 예를 들어서 알을 낳는다. 그러면 그 알은 500만 원이에요. 알 하나에. 그래서 굉장히 비싼 쥐고, 저희가 저 쥐를 가지고 실험을 했죠. 실험을 해서 이제 피딩 실험하고, 나중에 이제 죽여서 머리 잘라가지고 섹션 실험해서 본 거죠. 그래서 오른편에 보면, 이렇게 해마나 대뇌피질에 부스러기들이 이렇게 막 있는 것이 있죠. 이런 것들이 이제 세포들이 다 죽어가지고 찌꺼기들이 다 이제 집적된 거예요. 근데 오른편에 보면 처리부에서는 확연하게 이런 스팟들이 사라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치매에도 효과가 좋다. 그래서 이제 막 이제 연구를 하다가 약장수 같죠. 이렇게 말하니까 발모 실험을 하게 됩니다. 이 실험을 왜 하게 됐냐면 경상대 수의대에 저희가 이제 연구비를 줬는데 연구를 막 하다가 피딩 실험을 하면 이상하게 털이 좀 많이 나는 것 같다. 이상하다. 그래서 시작을 하게 됐어요, 사실은.
그래서 왼 발모하고 이제 시작을 했죠. 근데 이 왼편에 보시면 가운데 있는 게 현재 시판되고 있는 미녹시딜 성분으로 했어요. 그리고 오른쪽이 메신 추출물이고, 근데 딱 보면 제일 밑에 그림에 보면 컨트롤하고 미녹시딜하고 메신 추출물하고 뭐 드라마틱 하잖아요. 엄청 이쁜 그림을 저희가 발견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상당히 모발에 임팩트가 있는 물질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그 섹션 해가지고 이렇게 쭉 보면 미녹시딜하고 센티페드 글라스하고 상당히 유사한 모공세포층이 늘어나고 액티브 된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미녹시딜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효과가 되게 좋은데 여러 가지 사이드 이펙트가 있어요. 약을 끊으면 났던 머리가 다 빠지고, 또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성호르몬 교란을 일으켜서 상당히 그 젊은 친구들은 먹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이드 이펙트 때문에 나이 드신 분은 괜찮지만 젊은 사람들은 좀 피해야 되는 그런 약 중에 하나죠. 그래서 저희가 이 데이터를 가지고 중소기업 사장님들이 굉장히 많이 저를 찾아왔어요. 와, 대단한데? 이거 뭐 있는데? 사업 같이 해보자 하면서 저한테 항상 물어보는 게, 그러면 누드마우스에서 털이 납니까? 이런 질문을 저한테 하는 거죠. 그러면은 제가 그 사장님한테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누드마우스는 유전학적으로 털이 안 나게 돼 있는 쥐다. 근데 거기에서 털이 나면 이건 말이 되냐. 이런 비상식적이고 비과학적인 질문은 하지 말라고. 그런데 만나는 사람마다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저한테. 누드마우스에도 납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연구원을 불러서 누드마우스 한 10마리만 사가지고 실험을 해봐라. 그랬더니 그 연구원이 그것은 강압적인 비상식적인 지시라 못 따르겠다. 그래서 실험을 안 한대요. 그래서 제가 그 밑에 있는 학생 불러서 그럼 네가 해라.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가지고 했어요. 그래서 결국에 그 연구원이 실험을 하겠다. 대신에 누드마우스에서 털이 나면 자기는 사표를 내겠다 그러더라. 그런데 정확히 일주일 만에 누드마우스에서 털이 나는 기적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화면 때문에 잘 안 보이실 텐데, 오른편 제일 하단에 보면 누드마우스에 황금색으로 털이 일주일 만에 뽀송뽀송하게 나와요. 그래가지고 이제 상당히 이게 발모 이쪽에 효과가 좋다. 뭐 이런 것을 저희는 100%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이 센티페드 글라스 추출물은 압도적으로 토탈 플라보노이드, 토탈 피놀릭 컴파운드가 높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이런 벤젠고리를 가지고 있는 플라보노이드 계열의 함량이 높다. 이 말은 뭐냐면 UV를 효과적으로 분산시켜서 차단시키는 효과가 매우 뛰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플라보노이드 계통이 많이 함유되어 있으면 혈관 이런 쪽에도 상당히 효과가 좋고 UV 프로텍트에도 상당히 효과가 좋습니다. 그래서 뭐 UV, ABC 뭐 다 있죠. 근데 가장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오존층에 걸려가지고 UVC가 제일 위험한 놈이에요. 파장이 짧기 때문에. 근데 오존층에서 거의 다 걸립니다. 그래서 별 의미가 없어요, 저희는. 그래서 대부분이 이제 UVA하고 UVB인데, UVA는 또 파장이 너무 길어가지고 에너지가 약해요. 그래서 뭐 좋지는 않지만 그래도 막 엄청난 데미지를 준다. 꼭 그 정도는 아니죠. 그래서 대부분이 UV 자외선 하면 UVB를 말합니다. 근데 이제 UVB도 오존층에서 상당히 많이 걸리고 일부만 나오는데도 피부에 상당히 손상을 많이 주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기본적으로 막 자세한 실험을 할 수 없었지만 이런 공식을 대입을 할 수 있는 이제 업서번스를 쭉 스크리닝을 해서 간이 SPF를 구해보면 38.05 저것을 환산해보면 96.7%인가 그렇게 나올 거예요, 아마. UV 차단율이. 다른 것도 높게 나오겠죠. 그런데 이제 이 UV 차단제는 한 보통 40여 가지의 혼합물, 유기화합물들이 들어갑니다. 거기에 유기물이 들어가고 무기화합물,
티타늄 옥사이드하고 징크 옥사이드. 티타늄 다이옥사이드, 징크 옥사이드 이런 무기물이 들어가야 이제 빛을 반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식약청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무기물을 넣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UV 차단제로 쓰이는 여러 가지 성분들이 건강에, 피부 건강에 굉장히 안 좋다는 보고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제일 좌편에 있는 저기 UVA 프로텍션에 있는 저 두 가지 물질들은 일부 미국에 있는 주에서는 사용이 불허가 되는 성분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오른편에 있는 티타늄 다이옥사이드나 징크 옥사이드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이제 나중에 골프를 치거나 운동을 하거나 여성분들은 뭐 야외 활동할 때 이제 UV 크림 바르고 세안을 굉장히 잘 해주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 땀구멍에 저 중금속들이 침투하게 되면서 고름이 생겨요. 고름이. 인플라메이션이라고 하죠. 그럼 인플라메이션이 생기기 때문에 이런 티타늄 다이옥사이드나 징크 옥사이드를 효과적으로 제거해 주는 게 피부 건강에 대단히 좋다. 그래서 저희는 어떻게 할 거냐. 왼편에 있는 게 아모레 퍼시픽 퍼펙트 선크림 조성표입니다. 작년에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이 팔린 제품이죠. 약 40가지의 성분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지금 개발을 하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15가지 안에서 성분표를 만들어 가지고 최종 목표는 무기물 프리, 그것이 안 되면 미니멀 정도로 넣어 가지고 15가지 성분 내에서 저희가 UV 차단제를 개발을 하려는 연구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메이신 특허는 저희들이 뭐 거의 뭐 독점하다시피 다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이제 미국 화장품협회 사전에도 등록을 이미 했고, 그걸 바탕으로 연구소 기업을 제가 이제 만들었습니다. 연구소 기업은 기본적으로 연구개발 특구 내에 본사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3가지 형태로 보통 만들어집니다. 연구소 기업의 합작 투자형은 대한민국 연구소 기업이라는 단어를 누가 만들었냐?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연구소 기업 제1호가 콜마 B&H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게 대한민국 제1호 연구소 기업이에요. 그때 저희 연구소에서 제도가 없었죠, 대한민국에. 그래서 연구소 기업이라는 낱말을 만들고 거기에 관련된 법령을 저희가 처음으로 제안을 했죠. 그때 만들어진 게 합작 투자형. 그래서 공공기관하고 기업이 기술과 현금을 공동 출자를 해서 새로운 기업을 만든 거죠. 그래서 한국원자력연구원하고 한국콜마하고 합작을 해서 콜마 B&H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제가 만든 것은 신규 창업형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기술을 대고 투자자는 돈을 대는 그런 신규 창업형. 세 번째 기업 전환형은 기존에 있는 기업을 연구소에 특허를 받으면서 지분을 주면서 바로 연구소 기업으로 전환하는 그런 기업 전환형, 이런 3가지 형태로 나눠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연구소 기업을 만들면 여러 가지 법인세, 취득세, 재산세 감면의 효과가 매우 좋습니다. 그래서 이게 연구소 기업을 쭉 현황을 보시면 2006년도에 대덕에 딱 2개 생겼잖아요. 저 중에 1호가 한국콜마죠. 그래서 그때 2개가 처음에 만들어졌는데 작년에 100배 뛰었죠. 225개가 전국적으로 만들어지고 매출액도 1조 원에 육박을 합니다. 1조 원에. 그래서 상당히 연구소 기업이 급성장하고 있고, 정부에서도 이 연구소 기업의 발전을 위해서 엄청난 투자를 이미 하겠다고 공표를 했어요. 그래서 일반적인 R&D보다는 산업 쪽으로 연관될 수 있는 그런 쪽에 포커싱을 맞춰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 한국원자력연구원이 대전에 있고 첨단 방사선 연구소는 저기 정읍에 있죠. 그래서 정읍에 이 첨단 방사선 연구소에서 현재까지 4개의 연구소 기업을 만들었습니다. 학교 같은 경우에는 연구소 기업을 만들 때 약간 쉬워요. 쉬운데 저희 연구소 같은 경우는 연구소 기업 만들기가 너무 어려워요. 한 1년에서 1년 반 정도 시간이 걸리고 너무나 그냥 아주 스트릭하게 이렇게 막 하는데,
예전에 설명드렸듯이 1호가 콜마 BNH, 대한민국 제1호 연구소 기업입니다. 2006년도에 만들어졌고, 현재 매출액이 6천억이고, 시가총액, 마켓밸류가 1조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서울 프로폴리스, 이렇게 이제 기술 상품이 벌집에 천연 살균제를 이용해서 뭐 화장품도 만들고 바이오 소재를 만드는 거죠. 여기에서 주력 상품은 뭐냐면 벌집에 있는 천연 항균 물질들을 수용화시키는 기술이 있어요. 그것을 저희들이 개발을 해서 넘긴 거죠. 서울 프로폴리스로. 그래서 여기는 세 번째 기업 전환형 연구소 기업이죠. 그래서 30개국에 수출을 하고 있고, 연구성과 100선에 선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5호가 라비라고 해가지고 작년에 정읍에다 공장을 지었어요. 그래서 한 40억 정도 투자를 했고, 라비의 주력 품목은 뭐냐면, 필러예요, 필러. 현재 필러의 주 성분은 하이루론산이죠. 근데 하이루론산을 이제 저희가 중합을 시키려면 여러 가지 화학 물질을 넣어야 돼요. 그러다 보면 중합된 다음에 그 화학 물질을 다시 빼내야 되는 그런 공정이 필요한데, 저희가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 것은 하이루론산을 안 쓰고 글루탐산을 써가지고 중합을 시키는 그런 방사선으로, 그러면 엄청 잘 돼요. 그리고 효과도 하이루론산보다 엄청 뛰어납니다. 그래서 현재 시제품이 나왔고 시판이 되고 있고, 저번 달에 한 2억 정도 벌써 매출을 올렸어요. 1년도 안 됐는데. 그래서 상당히 지금 잘 나갈 거라고 예상하고 있는 연구소 기업 5호고, 제가 8호 바이오메이신을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올 초에 시작을 해가지고 거의 지금 마지막 단계에 와 있어요. 법원 인가도 받았고, 마지막 등기 치는 일, 그 다음에 과기부에서 마지막 인증만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첫 시제품이 아마 다음 달에 출시가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공장도 안 만들어졌는데 OEM으로 먼저 만들고 있죠. 그래서 총 투자액은 한 50억 정도, 1,300평 정도 부지에 건물을 지을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총 투자 금액은 투자자가 한 8억 정도 현금을 내고요. 저희가 제공하는 기술이 한 3억 정도 밸류를 받아서 총 11억 2천의 바이오메이신 연구소 기업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정읍의 연구단지 앞에 산업단지가 있는데, 그 산업단지에 지금 저희가 1,300평의 공장을 지을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